안녕하세요. 네. 2010년 7월 1일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전라북도 교육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석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새해가 되면 새해 초에 해서 1년에 5차례씩 직원조회를 했고, 직원조회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60번째 마지막 직원조회, 그리고 이별조회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에 갔더니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Morning shower brings us happiness. 아침 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 문장이 아침에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별은 봄비처럼. 우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1979년 12월 12일 투스타가 포스타를 가둬들이는 육군의 총지휘자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형법상 반란죄이고 항명죄입니다.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신군부는 그 여세를 몰아서 다음해 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중학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다른 게 아니고 쿠데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법 제84조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안경으로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84조는 범죄를 두 개로 나눕니다. 대통령이 저지르는 범죄를, 하나는 내란 또는 외환죄, 다른 하나는 그 밖의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워낙 영혼이 자유로워서 혼자 몰래 운전하고 밖에 나갔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망사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 범죄 행위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하지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끝난 다음에 다시 공소시효의 시기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겁니다. 내란죄 또는 외환죄는 어떻게 되느냐? 외환죄는 대표적으로 간첩죄입니다. 쿠데타, 이 내란죄, 이것은 헌법 84조에 따르면 국가가 형사상의 소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할 수 없는 범죄, 하나는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할 수 없는 범죄를 검찰이 형사상의 소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니, 할 수 있죠. 내란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불구하고 진행되냐 아니면 정지되냐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은 100명이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계속된다, 이 이론이었어요. 그때 95년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소급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12.12 주범, 5.18 주범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형법 84조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연구실로 법대생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전단 노태우 특별법 만들어서 처벌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까지는 사법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내란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금 전주 시민들이 굴기대를 하는데 경원동에 있는 원불교 회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이론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타부타 결론 내릴 수 없고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시한은 며칠까지다. 그때 다시 와라. 그리고서 84조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죄의 질을 놓고 보면 내란 또는 외환죄의 죄질과 그 밖의 범죄의 죄질을 놓고 보면 내란죄, 외환죄가 훨씬 무거워요. 죄질이. 쿠데타, 간첩 무겁죠? 근데 그 밖의 범죄, 아까 이야기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것은 죄질이 내란죄, 외환죄가 더 낮단 말이에요. 가볍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질이 더 중한 범죄인 내란죄, 외환죄는 헌법상 보호를 받아. 죄질이 더 약한 범죄는 보호를 못 받아. 이건 헌법 논리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론 구성을 했어요. 계속해서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이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대통령 재직기간 정지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칼럼도 쓰고 서울에서 어떤 헌법 교수가 전화를 했어요. 형, 보도된 걸 봤는데 형 혹시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주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일단 내가 주장한 거니까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995년 아까 원불교 회관, 제가 그때 교수로서 대중집회에 처음 나갔던 때거든요. 95년 5월 무렵이에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물어봤더니 400명은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논리를 펴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현문이죠. 과거에 그 대선에 나왔던 유명한 정치인, 자기 모교인 S대에 가서 법대선을 앞에 세우고 이것은 명백히 이혼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95년 12월 21일에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줄여서 5.18 특별법이에요. 1995년 12월 21일이에요. 이 법률 제2조가 지금 쟁점이에요. 제2조에 따르면 1995년 12월 12일 범죄, 아니 1979년 12월 12일 범죄, 1980년 5월 18일 범죄, 이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93년 12월 24일까지, 아니 2월 24일까지 정지된 것으로 본다. 93년 2월 24일까지 때가 노태우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까지 정지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서 나는 1월 20일에 민주법학 제10호에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정리해서 논문을 썼어요. 골자는 이거예요. 검찰이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에 대하여 재직 중 형사상해 소추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내란죄 또는 외환죄의 경우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적 상해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 사실상 장애사가 존재했다면 대통령의 제주주의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96년 1월 20일 학술지에 낸 겁니다. 그리고 2월 16일이 됐어요. 헌법재판소가 5.18 특별법 제2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선고하는 겁니다. 두 개의 의견이 나왔어요. 하나의 의견. 이 법률 조항이 특별법 소정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이 법률 조항이 특별법 소정의 이 법률 조항이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특별법 소정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위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견.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중단 사실상 장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앞의 의견을 가리켜서 한정위헌이라고 그래요. 이 한정위헌 의견도 위헌 의견이에요. 5명. 우리 9명의 전체가 5명이었어요. 합헌 의견 4명이었어요. 숫자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한정위헌 의견이 5명이었어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5명이 한정위헌 의견이나 이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져 있는 위헌 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함으로 합헌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합헌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문은 뭐냐? 5.18 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였어요. 다시 정리하면 재판관 9명 중에 5명은 이건 안 돼. 이건 위헌이야. 4명은 이건 합헌이라고 한 거예요. 왜 이게 죽지 않느냐 이 법률이. 위헌으로 하려면 6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탄핵 한번 보셨죠? 탄핵도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6명이 아니라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고 그 중에서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정리가 된 거예요. 3월 직원조회 때 직원조회 인사말 주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쉽게 잊어주셔야 내가 인사말하기가 쉬워요. 그때 주제가 직업과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그 연장선에서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내가 먼저 뭔가 업적을 한번 남겨보겠어. 이 의지를 가지면 절대 업적 못 내고 사람은. 만약에 그 법대생 제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연구실에 와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이유는 워낙 써야 될 글이 많으니까. 근데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세상을 한번 봤더니 이 문제로 세상이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알았죠. 내가 나름 헌법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문제 여기에 눈을 감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5.18 사건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유학성 씨 기억하십니까? 신군부 주도 세력입니다. 거기에 결정문에 보면 유학성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이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 전북교육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지금 영상으로 각 시군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그리고 필요하다면 단위학교까지도 다 열어라 했습니다. 이제 12년 전북교육감 자리에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조율을 하고 인사말을 하던 거 여기서 마감합니다. 1월 초에 제가 말했던 거 있습니다. 1월 3일에 그때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앞에 한 줄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북교육의 고결성은 영원합니다. 우리 정영수 대변인께서 가지고 왔어요. 한 줄 써주시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써서 드렸던 그 문장이 전북교육의 고결성은 영원합니다입니다. 전북교육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고 여러분이 전북교육을 만난 것은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도 사명이 다가올 수가 있다. 그 사명을 잘 이루고 나면 그 사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송도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네요. 오늘 신앙송 혹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말이에요? 여기 서라고 그랬지?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그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목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불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림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아도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을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와 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